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인사드리는 게 참 오랜만이죠. 우선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저 드디어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완주했습니다 여러분. 와, 정말 너무 기뻐요.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그 여행을 하면서 열심히 만든 그 비디오들을 업로드 해드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막 여행길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나도 산티아고 길을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너무나 오매불만 기다리고 계신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물에 관련된 영상을 먼저 올려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전체 준비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이거는 진짜 꼭 가져가야 된다 싶은 그런 아이템들, 이런 것들을 모아놨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사실 이건 여러분께서 아셨으면 좋겠는데, 준비물 영상을 일부러 뒤미룬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체험을 해보고 진짜로 이런 게 필요하더라 아니더라는 생생한 팁을 드리려면 빨리 얘기하고 싶어도 꼭 참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여태까지 기다렸거든요. 자, 오늘 영상 보시면 아마 산티아고 길을 떠나기 위해서 가방을 싸시는데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끈따끈한 정보 지금부터 받아가세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옷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산티아고 길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에 가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언제 가든지 하루에도 4계절을 다 경험할 수 있다. 이게 진짜 사실 진실입니다. 결국은 다 가져가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뭐 바람이든 햇빛이든 아니면 추위든 혹은 나뭇가지 옆에 위험한 가시든 간에 우리 몸을 보호해야 되는 일이 항상 있다는 거.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뭐 짧은 소매 그런 의상들, 아마 영상 1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레네 산맥을 넘을 때는 제가 이렇게 민소매 옷을 입고 있었고 반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아니, 안 됩니다 여러분. 햇빛이 너무 강해서 저는 완전 정말 특이한 체질이라 화상을 입는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이번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도전을 하면서 첫날 정말 심하게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짧은 소매 의상을 한 번도 꺼낸 적도 없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해서 가져갔던 레깅스가 있어요. 혹시나 그 바지 한 벌로 순례길 전체를 걸었는데 제 생각에는 한 2벌 정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벌은 그렇게 좀 타이트한 거, 한 벌 정도는 조금 루스한 거를 가져가서 편안하게 바꿔가면서 입으실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이 빨래가 잘 안 마를 수가 있어요. 습하거나 비가 연속해서 내린다거나. 이거 정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2벌 정도는 있어야 좀 안전하게 입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긴 바지 2벌, 좀 긴 소매, 근데 기능성 옷이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일반 티셔츠다 이러면은요, 이게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땀이 바로바로 마르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걷는 동안 아침에는 겨울 같았다가 좀 있으니까 여름 같았다가 다시 뭐 가을 같았다가 이런 날씨가 계속 반복되고요. 비가 중간에 내렸다가 말았다가 이런 경우도 있고, 정말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베스트는 짐도 줄이면서 쉽게 우리 몸을 보호하고 편안하게 입으려면 기능성, 긴 소매, 그리고 긴 바지, 요렇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위에다가 이제 추울 수 있기 때문에 바람막이, 얇은 바람막이 하나 정도 가져가시고요. 그런데 바람막이도 만약에 가능하면 얇은 거는 진짜 거의 무게가 나가지 않으니까 조금 더 도톰한 거, 아니면 아주 얇은 다운 재킷 같은 거, 이런 걸 하나 가져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추운 구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카스티알레온 같은 데 지날 때 바람이 정말 사막의 그 모래바람 돌풍처럼 불어가지고 자다가 뭐 창문이 팍 하고 열리면서 진짜 너무너무 혹한 같은 거를 제가 느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비가 온 다음에 몸이 좀 젖었다 이럴 때도 추울 수도 있고, 새벽에 출발하면 추울 수도 있고, 이래서 그날 날씨에 따라서 조금 바꿔가면서 입을 수 있게 좀 아주 얇은 자켓이나 또 조금 더 두께감이 있는 요런 거 2가지 정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있죠? 모자.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태양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페인의 태양이 정말 강렬한 거 원래 알고는 있었지만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 자연 속을 걷기 때문에 더 이 햇빛이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지구 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더 햇빛이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모자를 주로 쓰고 다녔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사실 귀찮았어요. 원래 햇빛 쐬는 걸 좋아해서 뭐 웬만하면 벗고 다녀야 되는데 웬걸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챙이 작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큰 거를 가져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걸었어요. 그래서 모자만큼은 정말 가볍고 그다음에 빨래를 얘도 땀을 많이 흘리니까 막 빨아서 그냥 널었을 때 빨리 마르는 거. 아무데나 이렇게 꾸겨서 막 넣을 수도 있고 꺼내기도 쉽고 막 이런 거. 그리고 끈이 달려 있어야 돼요. 왜냐면 바람이 확 불 수 있기 때문에 끈이 달려 있는 거. 그러면서 책이 더 넓은 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제가 같이 간 우리 친구 레이나 모자인데요. 이 모자는 보면은 챙이 약간 밑으로 방향이 되어 있으면서 더 넓어요. 제 거보다 한 그래도 1.5나 2cm 정도 더 넓어요. 상당히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 쓰면은 눈이 잘 안 보일 정도였어요, 레이나가. 근데 확실히 가려지는 그 정도가 달라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순례길을 걷는 내내 나도 다음에 오면 꼭 저런 모자 쓰고 가야지. 그리고 이거는 제 거보다 더 가볍고 그리고 막 세탁기나 아니면 손빨래 아무렇게나 해도 다 되기 때문에 정말 정말 편리한 이런 거 하나 구입하셔서 가져오시길 권하고요. 근데 이걸로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중간에 이게 제가 샀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시면 화살표 까미노 산티아고 이게 기념품 샵에서 그냥 산 거예요. 이게 원래는 왜 등산할 때 우리가 이렇게 목에다가 끼우는 거 맞죠?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더우면 우리 셀프로 사진 좀 넣어주세요. 우리 이주환 영상 감독님. 왜냐면 진짜 어디 가서도 못 보는 사진이에요.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햇빛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바로 알 수 있는 사진이고 캡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대로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저랑 같은 거 색깔만 다른 거 있는데 이렇게 올려서 여기까지 가리더라고요. 가리고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도 지금 한국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너무 타가지고 어색해 한국 사람이라고. 아무튼 여기 있으면 이 목도 가리고 왜냐면 제가 목만 까맣게 탄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이걸 보여드릴 수도 없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근데 어쨌든 목만 이렇게 딱 탔어요. 요거 목 가리시는 거 권하고 이게 목만 가리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뭐 땀도 닦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저 같은 경우는 그죠 헤어밴드도 급할 때 이렇게 헤어밴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손이 세상에 맞아 그 얘기도 해야겠다. 여기까지 가리니까 또 손만 새까맣게 탄 거예요. 저희 친구 레이나는 이 스틱을 잡은 부분이 이 스틱의 뭐라 그러지 이거를? 끈. 스틱에 달려있는 끈 자국이 남았을 정도로 햇빛에 손만 까맣게 탑니다 정말. 그래서 나중엔 이걸로 손도 이렇게 가리고 다녔어요. 다음에 올 때는 꼭 가져올 거 뭐? 장갑. 장갑. 네, 장갑. 그리고 스틱. 새벽에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꼭 장갑을 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글라스 없으면 큰일 나요. 눈 UV 보호되는 거를 잘 찾으셔가지고 이거를 꼭 쓰시길 바랍니다. 햇빛이 너무 강해서 진짜 눈을 똑바로 뜰 수가 없을 정도의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즐기시려면 선글라스를 꼭 가져가셔야 된다. 제 선글라스가 어디 거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 안경이 지금 벌써 한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한 5, 6년? 7년? 아주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안경인데 이건 젠틀몬스터 거고요. 그리고 햇빛 얘기를 더 하자면은 선블럭. 선블럭 진짜 저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선블럭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블럭이에요. 아벤느 건데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SPF가 50까지 있기 때문에 꽤 많이 이제 시간을 지속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고 여자들은 또 이게 발랐을 때 너무 끈적거리지도 않고 위에다가 햇빛에 좀 가리려면은 뭐 더 바르고 싶다 이럴 때도 굉장히 잘 발라지고 하여튼 되게 좋아해요 제가. 근데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이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하다가 나중에 이걸 샀어요. 요거는 그냥 중간중간에 있는 가게들에서 혹은 큰 도시에 들르셨을 때 여러분께서 준비물을 얼마든지 구매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기본적인 것만 가져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제가 짐을 다시 싼다면 처음부터 이 선블럭을 가져갈 것 같아요. 이 브랜드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이걸 그냥 아무 데서나 산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제가 이 브랜드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다만 이거는 등산하는 사람들 전용이에요. 그래서 햇빛이 그 아주 강한 산 속에 아무래도 고도가 올라가고 그냥 노출돼 있잖아요. 그럴 때 바르면 좋고 땀에도 지워지지 않는 그런 지속성이 있는 이런 선블럭.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것도 생각하게 되냐면 이것만 해도 용기가 무거워요. 이거 내던지고 싶더라고요. 이건 나중에는. 그리고 이거는 가볍습니다. 튜브에 들어가지고. 나중에 진짜 종이도 한 장 다 버리고 싶어져서 여러분께서 이것마저도 미리 생각하시면 너무 좋다라는 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계절이 다 있기 때문에 햇빛만 대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 대비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비가 내리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비가 많이 와서 고생한 분들도 계시다는데 저는 그렇게 많은 비를 맞지는 않았어요. 비를 꽤 많이 맞은 날이 하루 있었습니다. 그날 비가 오니까 날씨가 많이 춥게 느껴지기도 하고 약간 고생을 했었는데 우리가 준비해간 본초 우위를 입으니까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게 뭐 아마존 폭우같이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아니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우위는 여러분께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제 거는 사실 친구 레이나가 선물로 일본에서 사다 줬어요. 이게 한국에서 구매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예쁘다고 어떤 분들은 좀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마도 그 일본 국내에서만 파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걸 사지 않아도 된다가 저의 이제 요지입니다. 물론 예쁜 거 사서 잘 입으면 좋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종로에서 그러니까 떠나기 바로 전날, 그죠? 우리 지환 씨랑 같이 가서 구매를 급하게 한 건데요. 우리 영상 감독이 입었던 겁니다. 너무 커서 이게 무슨 텐트 같네요. 근데 이게 거의 이 정도 크기가 되어야 가방을 맨 상태에서 그것까지 덮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거든요. 사실 퀄러티는 우리 굉장히 싸게 샀죠, 이거. 얼마 안 해요. 2, 3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괜찮을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제가 물어보니까 정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충분. 중요한 거는 전체를 다 덮을 수 있고 얼마나 가벼운가. 오히려 아주 가볍기 때문에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요런 반초 우위가 하나 있으면은 사실 우산은 그렇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우산도 준비를 했었어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됐어요. 왜냐면 햇빛은 모자로 가리면 되고 비는 우위로 가리면 되고 그리고 그 비가 좀 많이 그러니까 우산이 필요할 때도 모자가 챙이 크면 그냥 그걸로 대충 가려지고요. 그리고 옷 같은 거 전부 기능성이면 조금 저에다 마르기 때문에 웬만한 비는 나중에는 그냥 맞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침낭 꼭 그렇게 필요해? 라고 생각했는데 필요해요. 이게 진짜 필요합니다. 왜냐면 알베르게에서 이제 잠을 잘 때 어떨 때는 조금 침낭에서 자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혹시나 베드버거가 있을까봐. 아니면 또 날씨가 많이 추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맞아. 이거 말씀드려야겠다. 산티아고 순례길이 저는 평지를 걷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나 걷는 거 자신 있고 나 걷는 거 뭐 좋아하는데 뭐 얼마든지 걸어라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진짜 엄청난 등산을 매일매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계속 고도가 높은 산 속에서 작은 마을들을 다니고 어떨 때는 아주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잠을 잘 수도 있어서 그때는 추워요. 너무너무 이게 유용해서 침낭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 진짜. 이것도 우리가 데카틀론에서 산 거죠. 진짜 여기 제일 순례길에서 중요한 거는
햇빛을 피하는 일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태양빛이 너무 강하지 않을 때 아침에 쫙 몇 시간 걸어 놓으면 그 다음 하루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거의 한 80% 이상을 새벽 5시에 출발해서 걸었습니다. 그때쯤 되면 요거 딱 키고 나가면 충분히 길 찾을 수 있고요. 화살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하여튼 요 헤드랜턴은 최소한으로 작은 아이로 꼭 준비하시라는 거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냐면 살까 말까 했던 물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 안 샀으면 진짜 어떻게 할 뻔했어요.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꼭 준비하시고, 그리고 얘는 뭐냐면은 스포츠 타월입니다. 네, 이거는 뭐 진짜 아무거나 근데 하나는 있으면 정말 좋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알베르게에 생각보다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여러 사람이 같이 쓰고 이런 게 불편하긴 해도 그리고 질이 아주 낮지만 어쨌든 뭐 대충 씻을 수 있는 그런 뭐 바디, 헤어 전부 다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뭐 세제 같은 세제 이런 샴푸, 바디 샴푸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건이나 이런 것도 구비가 돼 있는 경우가 많지만 없는 데도 있습니다. 수건은 저희가 없는 데를 좀 봤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정도 있으면 그냥 얼른 씻고 닦고 빨리 마르니까. 네, 아마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제가 여러 번 반복한 이 단어를 아마 기억하실 텐데, 빨리 말라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초점입니다. 네, 모든 것에서. 뭐 옷, 양말, 모자, 뭐 수건, 뭐든지 빨리 말라야 돼요. 나중에 저희가 발 특집도 준비를 해서 보내드릴 건데, 신발도 마찬가지, 양말도 마찬가지, 빨리 말라야 됩니다. 그게 정말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숙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매일매일 다르잖아요. 가보면은 어떤 곳은 충전기 같은 거 이렇게 꼽기가 애매한 데가 있어요. 아니면은 뭐 하나밖에 없다, 그 콘센트가. 그럴 때 이런 멀티탭이 있으면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뭐 사실 충전할 게 많이 없으시다면 괜찮은데, 그래도 한 뭐 보조 배터리도 충전하고 뭐도 해야겠다 그럼 이거. 근데 이보다 더 좋은 건 사실은 USB로 끼울 수 있는 그런 거 있죠. 하나에 2-3개 USB가 들어가는 그런 게 있으면은 더 가볍죠. 그런 아이를 준비해서 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자물쇠는 조금 무게가 나가도 최소 작은 걸로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숙소, 아니면은 뭐 나중에 이제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 컨디션에 따라서 몸이 안 좋거나 뭐 아프시거나 아니면 뭐 경로자이거나, 아니면 나는 그냥 여기를 좀 편하게 다니고 싶다, 아니면은 뭐 저희처럼 촬영 장비가 너무 많은 사람들, 그 운송 서비스 있어요. 그런 거 이용할 때 이렇게 뭐 사람이 없는 곳에 가방을 둬야 될 때 진짜 별의별 상황이 다 있어서 요거 하나 정도 채울 수 있는 거는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요것도 진짜 없으면 큰일 날 뻔했다 중에 하나였고요. 이제 작은 마을에 도착해서 자요. 이제 숙소에다 짐을 놓고 오후에 시간 조절을 잘하면 시간이 좀 나거든요. 그럼 나가서 뭐 교회도 가서 보고, 아니면은 뭐 맛집도 가서 보고, 슈퍼에 가서 다음날 아침에 먹을 거를 살 수도 있고, 그냥 동네 산책을 할 수도 있고, 사진 찍으러 나갈 수도 있고, 하여튼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진짜 이 지갑만 가지고는 뭐 어디다가 이걸 손에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휴대전화도 있고. 지금은 제가 쓰던 에코백은 너무 낡아서 지금 보여드리기에 좀 너무 창피하고, 요거는 산티아고 그 길에서 산티아고에 도착했을 때 저희가 산 건데요. 요런 에코백, 뭐 어디서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렇게 가벼운 작은 에코백이 하나 있으면은 요것도 아주 좋다. 끝으로 계속 하루에 막 20km, 30km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목을 잘 축이시고 건강을 해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크지 않은 휴대용 물병, 그리고 아주 제일 가벼운 재질로 된 거를 여러분 취향대로 고르셔서 그거 하나 이제 고리 달린 거를 사면 가방에다 매달고 다닐 수 있거나 아니면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거를 하나 사가지고 저는 한 3분의 2만 채워서 수돗물로 이제 나와서 밖에서 뭐 그런 포터블, 그러니까 마실 수 있는 식수들이 있는 곳에서 받거나, 혹은 뭐 식당에 갔을 때 이제 그거 담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사용을 했어요. 물을 맞아, 이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스페인은 웬만한 곳에서는 수돗물이 식수로 사용 가능합니다. 좀 오히려 더 괜찮다라는 분들도 있을 정도인데 뭐 이거는 사실 물이 바뀌면 갑자기 탈이 나거나 이런 분들도 있어서 걱정이시라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얼마든지 그 물병 하나를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물을 축에서 마시고 부담 없이 무거움을 버렸다가 또 채우고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가볍고 가지고 다니기 편한 너무 크지 않은 아이 500ml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 말이 많네요.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진짜 생각보다 너무 얘기가 길어졌는데 아직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저희 그 꿀팁 영상들은 앞으로도 쭉 이어질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 순례길이라는 게 물론 준비를 잘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내 삶의 변화가 있을지를 알고 가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려드리는 다른 영상들도 여러분 많이 보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계속 팔로우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다음에는 무엇보다 가장 궁금해하실 도대체 발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걸 제가 한번 또 쫙 모아서 설명해드릴게요. 800km 완주했고 발에 물집 하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아기 발처럼 뽀송뽀송 지금 너무 좋은 상태거든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아낌없이 정보를 공유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외에 앱에 관한 거, 또 저희 뭐 기타 등등 여러분 필요하신 모든 정보들 앞으로 쭉쭉 쏴드릴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늘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저희의 힘든 순례길을 곁에서 함께 걷는 것처럼 진심으로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